지금부터 약 2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택은 오래되고 낡아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머무르다 잠시 후면 곧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3층에 살던 한 가족은 예외였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10년 넘게 살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가족의 막내딸인 혜진이가 꿈에서 깼습니다. 혜진이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창문 밖에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녀는 한 여자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도 매우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입을 벌린 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혜진이는 급히 창문을 닫고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푹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진이는 지난밤의 일을 가족에게 말했지만 잠결에 본 헛것이라며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이웃집 엄마가 시장에 다녀오다가 그 여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주택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웃 엄마는 그 여자가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사라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택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나거나 3층에서 아이가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하러 가보면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밤 혜진이네 가족은 밖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다시 한번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내려가 보았고 이번엔 모두 그 여자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창백한 얼굴로 저 멀리 별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다음날 마을 어르신에게 찾아가 이 이상한 사건들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오래전 그 주택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그 부인의 귀신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혜진이네 가족은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히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주택을 피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집은 완전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인터넷의 한 괴담 커뮤니티에 이 오래된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모험심 강한 청년들이 그 집에 들어가 밤을 지새웠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들이 촬영한 한 영상에서 흐릿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 포착된 것입니다. 바로 혜진이가 처음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로 그 주택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흉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도 그 집의 비밀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은 오싹한 기분을 느끼고 그 주택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7월에 무더운 어느 여름날 이상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더운 날이었고 저는 대학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외딴 집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곳으로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고 한적한 시골의 경치와 신선한 공기가 좋아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5명이었고 차 안에서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외딴 곳에 홀로 서 있었고 그 주변은 끝없이 펼쳐진 논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필요한 가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이상하게도 귀뚜라미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친구가 밖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그런데 또다시 긁히는 듯한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신경이 쓰였고 몇몇 친구들은 겁에 질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깜깜했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와 두 친구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으며 강아지가 아닐까 농담을 주고받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하나둘씩 피곤함이 몰려와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다들 각자 짐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위 탓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마치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한 친구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너머 방에서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며시 열리고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소리가 났던 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알 수 없는 어떤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얼굴은 스산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유심히 보던 중 뒷면에 무언가 쓰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털고 읽어보니 주홍색이 드리워지면 오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피가 켜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고 친구들을 깨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다들 믿기지 않는 눈치였지만 저는 즉시 이것이 나쁜 일이 될 것이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바람이 불어 문이 쾅 닫히더니 집안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겁에 질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돌아가. 여기 있으면 저는 반드시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휘몰아쳐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는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를 타고 집을 벗어날 때까지도 우리는 그 정체 모를 기운이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마을로 내려와 주유소에 들렀을 때 주인은 우리를 보고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 왜 갔어? 거긴 오래전부터 저주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제가 알지 못했던 오래전 할아버지의 친구 중 한 명이 그 집에서 의문의 사고로 죽었고 그 이후로 종종 수상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날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잊히지 않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며 그중 몇 가지는 전설처럼 회자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한번 듣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긴 공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몇 해 전의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우리는 각자 숙소를 배정받고 그날 밤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현지 주민들은 그 폐가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공포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에 그저 웃으며 넘겼다. 젊고 겁없는 울린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흥미로웠다. 밤이 되어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달빛을 받아 오래된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다. 건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낡고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다.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라고 제안했고 우리는 셀카를 찍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메라 화면에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았다. 우리는 순간 기분이 싸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물 안으로 발을 디뎠다. 폐가의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렸다. 우리는 각자 휴대전화에 플래시를 켜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여기 봐봐. 이거 뭐야? 라며 작게 외쳤다.
우리가 그곳으로 다가갔을 때 벽에는 예전 주인이 썼던 것 같은 낙서들이 보였다. 무슨 언어인지 알 수 없는 글자들이며 그 옆으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장난삼아 낙서를 따라 해보기도 하며 사진을 찍었다.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큰 거실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낡은 소파와 찢어진 커튼이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사진 속 주인공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의 주인이었겠지. 나는 친구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문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움켜잡고 있던 플래시를 놓쳐버렸다. 빛이 꺼진 순간 주변은 또다시 완전한 암흑으로 돌아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갑자기 쎄한 느낌이 몸을 감쌌다. 어둠 속에서 갑작스런 한기의 기운을 느꼈고 우린 서둘러 밖으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분명 입구는 바로 뒤에 있었을 텐데 집 구조가 갑자기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마치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상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하고 그림자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환각인 줄 알았지만 아주 실제 같았다. 친구 한 명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 패닉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친구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때 낡은 계단 뒤편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서둘러 나아갔다. 마지막 힘을 짜낸 끝에 마침내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폐가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곧장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달려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의 한 할머니를 통해 그 폐가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시간 전에 그 집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었다. 그 집은 한 번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은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젯밤의 끔찍한 경험이 떠올랐다. 비록 무사했으나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그 뒤로 우리는 폐가는 물론 그 마을 근처에도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찍었던 사진들을 확인해본 결과 몇 장의 사진에는 우리와 함께 찍혀서는 안 될 것들이 찍혀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곳에 다녀온 이후 나와 내 친구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경험으로 남았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날 밤의 공포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